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류도시 대전을 위해 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중앙로 지하상과 관련 275회 5분 발언과 276회 시정질문 이후 이장우 시장의 답변에 기반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의 여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제가 그간 이렇게 이 서류를 들고 온 거는 그간에 제가 이 많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여지를 찾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서류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 사실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상인들의 목소리를 이장우 시장께서 들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시민의 목소리도 귀담아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오늘은 드리는 말씀에 혹시 이견이 있으면 이장우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걸로 하면 좋겠는데, 이장우 시장님 괜찮으시죠? 예. 이렇게 이 상황에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 잠깐만. 네네. 안경자 의원님, 네. 일괄 질문입니까? 일문일답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을 하시는 거죠? 중간중간 제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양이 필요할 때만 예. 시장께서 나오시게 하실 겁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서로 시민과 관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역 좀 띄워주세요. 간단하게 중앙로 지하상가 연역을 말씀드리면 97년 4월 30일 영주인 유통의 파산으로 대전시의 요청으로 상인들이 운영위원회를 급하게 결성을 해서 시장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반 사단법인이 아닌 관계로 사단법인 결성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대우도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전시에서 관리를 직접 해야 되지만 대전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운영위원회에다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그 위탁 과정이 대우에서 모든 관리권을 전부 승계하는 과정의 계약을 통해서 대전시와 대우건설이 계약을 하고 대우와 운영위원회가 관리하게 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 동서간통도로 개설 및 지하도로 관리 협약을 대우와 하고 그 다음에 대우는 부도가 났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 과정 속에 4차에 걸쳐서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인들의 지위는 타 지역 상인들의 위치와 유상 사용자들과는 다르다는 점, 이분들은 전부 승계를 받은 포괄 승계인의 위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차에 걸쳐서 관리기간 연장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019년에 이루어졌고 현재 2024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동안 중앙로 지하상가는 그들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되는 과정 2008년부터 22년까지 대통령상을 2번 수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도 받고 우수시장으로 선정이 돼서 전국에서 말하자면 수범 사례로 돼가지고 벤치마킹으로는 그런 시장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2010년부터 이렇게 순천, 수원, 춘천, 중앙, 논산, 광주 전국에서 여기에는 주요한 것만 넣었지만 수없이 많은 상가들이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천하고 광주도 갔습니다만 거기도 굉장히 부러워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현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조금만 이따 들어주세요. 2017년 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패션 문화 1번지, 힐링과 소통의 문화공간, 중부권 최고의 쇼핑타운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나만의 개성과 특별한 문화의 품격을 누려보세요. 안전과 친절한 서비스의 명품 쇼핑타운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다채로운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는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쇼핑타운.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힐링 문화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상품의 판매만이 아닌 패션과 문화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성공적인 도약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고의 상가로 나아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소가 되도록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은 더욱 정진해 갈 것입니다. 전국의 방문객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쇼핑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패션 문화 창조의 리더, 만남과 소통의 행복한 쇼핑,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로 오십시오. 네, 이렇게 활성화되었던 시장이 코로나 위기로 지금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상인들이 이장호 시장께 하고 싶은 목소리를 조금만 담으려다가 제 목소리보다는 그들이 시장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목소리를 담아내고 싶은 그 전대인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거는 그들의 억울함이 있어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사실 본인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순간 계약 해지라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그들의 목소리는 담지 못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여성모금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대전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입찰 통보를 받고 저와 저희 가족 그리고 지하상가 상인들은 불안과 지역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일주일 동안 옷 한 장 팔지 못하고 가게만 지키다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가는 날이 많았지만 소상공인 대출로 버티고 또 버티었습니다. 왜냐고요? 가족이 있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지하상가는 저와 상인들의 대부분이 30대, 40대, 50대를 보낸 목숨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 삶의 터전을 어떻게 대전시는 상인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인 입찰 통보를 한단 말인가요? 대전시의 입찰 통보는 저희 상인들을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고물가 불경기에도 저와 상인들은 장사밖에 할 줄 모르는 게였기에 코로나 때 받은 대출금 이자 내기에도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상인들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상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지하상가 상인들을 도와주세요.
제발 저희 상인들을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구역에서 숙류국 하는 상인입니다. 어렸을 때 지하상가에 와서 벌써 25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열심히 열정적으로 산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IMF가 터지고 메르스 세월호 코로나가 터지고 손님 한 명도 안 다니는 상가를 매일 오픈하면서 경기는 최악으로 갔고 소득은 없고 매달 나가는 지출은 고정되어 있어도 버티자 끝까지 견디자 혼자 다짐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참 눈물이 나네요. 여기 모인 지하상가 상인들이 참 열심히 이제껏 일해왔기 때문에 대전하는 지하상가가 이렇게 상권이 발달되고 활성화가 됐다고 봅니다. 여기 상가 사람들이 없다면 상권 다 죽고 지하상가는 흉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도 대전시도 우리나라도 국민 경제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지금 경기가 최악이고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처지라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오뚜기처럼 우뚝 서서 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고 현명하게 우리 아이들 제 가정 지키게 해달라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이장로 시장 시의원님들도 누군가의 아빠, 엄마이고 그 누군가의 딸, 아들 아닙니까? 제가 가장으로서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도록 장사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 조혜자입니다. 2023년 12월 초 갑작스러운 입찰 통보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30년을 넘게 오로지 가족과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삶의 도전이었습니다. 시장님, 제 나이 65세입니다. 배운 일하고는 장사밖에 없습니다. 배운 거라고는 장사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중앙로 지하상가는 노후연금이자 퇴직금입니다. 시장님, 입찰이라니요? 이것이 웬 말입니까? 시장님, 여행 한 번 못 가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온 우리의 일터입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의 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601개의 점포 1000억이 넘는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쫓기는 순간 우리는 신용불량자가 될 것입니다. IMF, 메르스, 코로나 그 일을 겪을 때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버티고 버텼습니다. 코로나 시절 시장님 되시자마자 대부려 50% 삭감해 주시니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 전에 윤 대통령님께서도 소상공인 대출 이자도 삭감해 주시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려야 하신다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그때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2년 전 저는 암 판정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빚을 다 갚고 죽어야 할 텐데 정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빚을 갚고 마무리 잘하고 죽게 해달라고요. 아파오지 않은 사람은 모르실 겁니다. 3년째인 저에게 기도 덕분일까요?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는 몸의 변화를 보고 느끼면서 감사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저는 진통제와 수면 부족으로 밤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600개의 점포를 살려주십시오.
시장님은 대전 소상공인의 아버지이십니다. 자식을 버리실 겁니까? 아니 되옵니다, 시장님. 자식을 보듬어 주십시오, 시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IMF 때 증빚도 갚고 노예는 손주들 새로 떠는 모습 보면서 행복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601개 점포를 도와주십시오. 중앙로 지하상가 저의 전부이자 가족을 지켜온 삶의 터전입니다. 우물과 샘물 같은 곳이랍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시장님 저는 어린 시절 충남 대한군 몽사포 깐촌에서 태어났습니다. 한여름에는 학교에서 하굣길에 몽사포 바닷가에서 햇빛바람에 책편줄도 모르고 홀딱 벗고 개 헤엄을 치면서 조개도 잡고 밭도 캐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소녀였습니다. 누구나 추억 있겠지요, 시장님. 그런 소녀가 상경하여 대전으로 무작정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배운 것이 장사였습니다, 시장님. 장사를 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 아들, 딸, 남매를 낳고 평범하게 살아온 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시장님,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나무사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갑작스러운 입찰 통보에 별이누리 축제도 취소한 상태입니다. 별이누리 축제는 우리 중앙로 지하상가의 제일 큰 행사입니다, 시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축제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회장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희들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입찰만큼은 막아주십시오, 시장님. 소상공인 자영업자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601개 점포가 편안한 마음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장님. 이대로 죽고 싶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쫓겨나고 싶지 않습니다. 빚을 다 갚고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601개 점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피도 눈물도 말라가는 심정입니다, 시장님. 들어주시고 꼭 제 부탁을 들어주시라 믿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틀어주세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힘들게 극복하고 있는 중에 최고가 경쟁 입찰이라는 공문에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매출 부진으로 은행에 많은 대출을 받아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은행 대출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갚을지 막막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 밤에 잠도 안 오고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나고 사는 게 정말로 괴롭습니다. 대전시는 앞으로 저희 상인들에 대한 피해 없는 해결을 원만하게 해주시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지하상가는 순천 지하상가는 순천시와 상인들이 무상 사용 기간 이후 직접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고요. 광주는 무상 사용 기간 끝나기 전에 부도로 인해서 광주시가 직접 관리를 하다가 2011년 광주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시와 상인회가 중앙로 지하상가 1번 그러니까 상인 운영위원회가 직접 계약을 통해서 관리 위탁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시장과의 비교는 조금 불가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들이 전국의 시장들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2006년에 공유자산 물품관리법이 시행되고 개정하고 2022년 4월에 무상사용 기간과 유상사용 기간 해가지고 또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무상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법이고 지금 이분들은 동서관통도로 그 계약에 의해서 무상 20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유상으로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왔던 관계라서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고 적용도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해왔던 그 동서관통도로 협약에 의해서 해왔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고 지금 이 지금 상황을 듣고 마음을 열고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는 3일 동안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네. 시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장훈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네. 우선 안경자 의원님 소상공인들 걱정하시고 하는 마음 잘 알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대전광역시장은 시민들이 선출할 때 법률에 근거하여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법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공직자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재량권을 하는 것은 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원 감사나 나중에 수사기관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경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주셨고 공유재산물 물품관리법에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사용기간은 총 30년, 무상 20년, 유상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상황이라도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시장으로서의 책무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지하상가 관련해서 시에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임대를 재임대한 상황입니다만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례로 어떤 경우서는 월세 7천만 원 보장에 한 칸에 20억을 요구한 사례도 있고 점유자 운영 매매이사 20억 그리고 전대 보증금 1억에 월세 2천만 원 그리고 전대 합계 4,500만 원 그리고 전대 권리금 1억 보증금에 1억 월세 1,350만 원 전대 보증금 월 1억에 1,000만 원 그리고 3천만 원 보장, 1,000만 원 보장, 매매가 6억 5천만 원에 보증금 4천에 월세 450만 원 이런 수많은 전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공공의 재산입니다. 사실상 시민들의 재산을 30년 사용하고 이걸 팔고 그걸 재임대해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그런 과정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경우는 현재 직접 운영하는 분들은 한 3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시 전대해서 상당한 임대료를 내가면서 하는데 내용이 또 심각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임차인 모임에서 진정서를 보내왔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운영사용권을 가진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들입니다.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공유물이기에 전대 및 매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라는 편법으로 실질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전대자들을 우리에게 임대료를 부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 비율은 1대 99로 하여 시에서 부과되는 대부료와 각종 세금, 전대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시에 납부하는 대부료의 몇 배가 되는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사업 비율이 99대 99라는 것 때문에 모든 세금을 임차인이 부담하였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이 아닌 공동사업자 계약임을 알바생들을 동원하여 사인하게 하였고 이에 불응할 시 영업을 못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공개 입찰에 참가하면 형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인의 비율이 상가 전체를 보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타 지역 거주자도 30%가 넘습니다. 시에서 공개 입찰을 한다고 하니 소위 비상대책위원회 대전시 정치인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요구인 현 상태 연장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좀 전에 요 자료는 그동안 운영 형태와 전대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 녹취록도 있습니다. 일부 녹취록 중에는 상당히 저희가 수사를 의뢰할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진정서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 의대 그리고 부당이익을 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저는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장이나 시의원님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법을 지켜라, 규정을 지켜라 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지금 의원님은 계속 법을 위반해서 묘수를 찾아라 하는 건데 지금 묘수가 없습니다. 저는 법을 위반해서 묘수를 찾으라는 말씀 드리지 그런데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신 건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아니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명확한 법 안에서 대안이 뭡니까? 저는 사실은 그 시장의 제한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제한권은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습니다.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건 저도 법 공감하고 원칙이 아니고 시장의 제한권은 법 안에서. 상인들에게도 처음부터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상당 부분은 법을 위반하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니고요. 시장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2010년부터 사실은 이러한 현상들이 저는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참 문제점으로 제기했는데 저는 남의 일이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접하기 전까지는요. 시장님의 우려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광주 말씀을 하셨는데요. 광주는 어떤 상황이냐면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서 공유재산 사용화를 4인 간의 계약을 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잘못됐기 때문에 최근 그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만 최근 사용허가 포기자에게서는 일반 경쟁 입찰로 시행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고 감사원 감사에서 법률의 근거에서 제대로 하라는 조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대전시가 그런 조치로 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이건 시의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시장의 재산도 맞습니다. 아니고 그러면 시장은 시민들의 재산을 아주 형평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고 맞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지하상가에 가서 사업을 하고 싶으면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소수에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시장으로서 어떻게 특혜를 줍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사실은 시에서 파악이 진즉에 됐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시장님. 이게 수년 14년 동안 이렇게 해오는 동안 사실은 어떻게 관행처럼 감사원 감사 지적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양도양수가 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전시가 지금 이 상황을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제 질문. 아니, 그래서요. 이 문제는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에 보니까 허태정 시장 때 감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전인가 아마 권선택 시장 때인지 모르겠네요. 2018년이면 감사원에서 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로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하도상과 조례로 전대 양수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상당히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 행안부가 나서서 완충 역할을 해서 일단 조절했습니다만 2025년도 무상 사용이 만료되는 지하상도 6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그런 걸 보면 광주광역시는요, 좀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포 입찰을 이제 나가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행법이 엄연히 살아있고 지금 한 상황에서 기타 조치를 하는 것은 시장 보고 법을 위반하라는 건데 제가 무슨 권한으로 법을 위반하면서 아니 절대 시장님 저는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니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상 사용자 20년, 유상 사용 10년의 기준이 이들한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은 그 포괄 승계인의 자격이고 전대인들은 시설관리공단과 계약한 전대인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다만 보세요. 그 애로사항을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30년 거고. 동안 받으셔서 직접 운영한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려고 그러냐면 행안부에다 이에 관련한 문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명 입찰이 가능하면 그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접 30년 동안 운영한 분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전대한 상황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대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전대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그러다 상황.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하는 분들은 임대료를 엄청나게 부담하면서 그분들이 세금 다 부담하고 그런 분들에게 공정한 입찰에 참여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걸 기회를 줘야 되고 그리고 본래 협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 양여 등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대전시하고. 그래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권리 운영권을 양도, 양여 또는 재위탁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 70%가 이런 것이 횡행한다면 아니 시민들의 재산을 가지고 누가 팔아먹고 그걸 가지고 보증금 받고 그건 해지 사유에 맞습니다. 맞고요. 대전시에서 전대할 수 없다, 임대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해서 1대 99라는 계약서가 나오게 된 거고 그건 사적 계약입니다. 그렇지만 대전시와 상인에는 공적 계약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관리 위탁과 일반 무상 사용과 유상 사용은 또 다릅니다. 법적 기준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중앙로 지하상가와 앉으세요. 중앙로 지하상가, 역전 지하상가 위탁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전 지하상가는 현재 대전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세입으로 사용료와 관리비 포함 11억이 들어옵니다. 근데 대전시 세출 예산은 19억 9,600만 원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중앙로 지하상가는 현재 30억이 사용료로 들어오고 5억 정도가 청소 경비 용역에서 3억 정도가 들어가고 2억 정도는 기타 중요한 시설 보수가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관리비 과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좀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려주세요라고 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관리 위탁 관리 위탁을 상가에 주었기 때문에 사용 수익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47명의 직원을 고용해서 그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은 역전 지하상가보다 훨씬 많은 관리비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47명에 대한 인건비를 최저급여로 따져보고 한 가구당 601개의 가구당 따져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는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역전보다 비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화면 부탁드릴게요. 집행부도 상인회도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신뢰가 돈독하게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상가가 번영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상임위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상인 중에 타지인이 많다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상인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확인을 공문으로 받아본 결과 타지인이 19% 정도 비율이 되어 있어서 대전 시민이 80%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동서관통도로 협약에 의해서 계약갱신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 수익 허가가 아닌 사용 허가로 이게 바뀌게 됐어요. 법령이 2022년 4월부터 개정된 걸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 적용에 있어서 무상사용자, 그다음에 유상사용자의 기간, 그다음에 관리 위탁의 적용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집행부도 해석을 의뢰를 해서 집행부도 상인회도 관계의 재정립의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이장호 대전광역시장님, 저희 중앙부지해상가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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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영상에 담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 민원을 내신 분들은 목소리를 내는 순간 계약이 해지당하고 각종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장호 시장의 법과 원칙 그거는 저도 맞습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처음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고 대신에 대전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도 당신들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전시도 법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이 문제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은 사실은 관을 믿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내 생활 소비에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면 흐르는 풍문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정부, 우리가 믿는 시청을 믿고 그 정책을 믿고 따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과거 본 의원은 소비자단체 대표로서 정부의 요모조모를 경험함에 있어 그때그때의 행정 편의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살아가기에 바쁜 직장인, 시민들의 주머니돈, 세대당 560원을 지키려 노력해왔던 저로서는 저희 동네 일이고 대전 시민의 삶이기에, 그리고 저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경매 3번이라는 아픔을 겪어본 한 사람으로 이 사안을 접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장호 시장님, 저는 가장 먼저 이 사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삶을 걱정하시고 개선하시려 애쓰시고 계신 그 마음을 알기에 더욱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더 말씀 주실 거 있으면 주시죠. 좀 전에 의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시장한테 다른 방안을 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고 인천 포함한 서울 다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위배해가면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명확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는 전체 146만 시민들에 대한 형평성 위배의 발언이시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그동안 불법으로 관행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 편의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행정 편의 때문에 왜곡돼 있던 구조들을 그냥 놔두고 저보고 넘어가라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관리비 말씀하시는데 사용료 부분은 아마 비교하시니까 사용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쪽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아닙니다. 아까 보니까 70만 원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면 그보다 소수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지금같이 전전대 같은 경우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시가 책임 있는 시 산하기관이 관리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전전대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들 아픔은 압니다만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법을 위반하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어느 국회의원도 법을 위반하면서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 법을 위반했을 때 대통령도 탄핵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서 지난번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내가 저 의원님이 그분들 아픔을 아는 건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저도 가슴 아픕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것과 그런 것들을 편법으로 법을 위반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저한테 없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법과 원칙을 어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법과 원칙의 그러면 테두리 됐습니다. 안에서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고,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타 전국의 시장과 관계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다시 충분히 한번 드리면서, 검토했는데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들이 상당히 맞지 않고요. 저희가 전 직원들 조사를 다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